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정리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지표가 좀 오늘도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다 청취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는 그러니까 주 후반에 시장이 좀 목금 많이 좀 밀었습니다. 양시장도 저점 깨고 일단 마감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도움을 안 줬고 중동 문제가 시장을 좀 괴롭혔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예상을 뒤엎고 5% 초반까지 지금 치고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난주에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주 동안 한 1.6%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빅테크가 많이 빠졌죠. 나스닥에 3.2% 정도 조정 나오고 독일도 마찬가지, 일본, 그다음에 중국도 저점 깨면서 3.4%, 홍콩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3.3% 코스피는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6.50%. 그러니까 지난도 한 주에 글로벌 주요 국가 증시 중에서 코스닥이 가장 많이 밀었다. 전체적으로 한 3% 초중반대 예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주가가 지난주 한 주 동안 3% 정도 밀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 유럽, 그다음에 뭐 코스피까지는 이스라엘 주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92 거의 5%까지 육박했습니다. 주 후반에.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꺾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특히 이제 코스닥에 미국 관련 종목군 중에서 바로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이 세 종목. 근데 지난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이 3.3% 밀렸고 주간 기준 했을 때 테슬라가 가장 많이 밀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무려 15.6% 급락이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9% 정도. 요건 이제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애플 관련주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가 시총 상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중동 리스크 확대. 요건 이제 민간 병원 폭격 때문에 좀 산발적으로 좀 계속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죠. 국제 금값이 2,000달러를 지금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국제 금값이 좀 안정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 체크하셔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영풍 재지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 매매하고 미수금이 급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수급이 좀 안 좋은 구간에서 영풍 재지 관련 이 악재가 전체 시장에 또 영향 많이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차 전지, 특히 이제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업종별로 보게 되면 대형주가 좀 안 좋았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솔루션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 깼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초반까지는 좀 양호했었는데 유한양행이 급락이 나오면서 다른 제약 업종까지 저점을 깨게끔 만드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지난주는 어찌 보면 호재는 전혀 없었었고 악재만 많이 나타났던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 아쉬운데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제 예상대로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나서 지난주에는 계속 꺾이는 추이였습니다. 단기물은 계속 꺾이면서 이번 주에는 오히려 이제 이 51선까지도 이제 붕괴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2년물 같은 경우는 고점이 지금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장기물 그 10년물하고 이제 뭐 20년물, 30년물이 특히 이제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5%를 돌파했거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4.93까지 갔다가 좀 주 후반에 금요일날 좀 꺾이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충격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그 국제유가도 지난달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90달러 초반까지 갔다가 아직 9월 고점은 돌파 못하고 지난주에도 유가는 좀 안정화를 되찾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달러 강세 같은 경우도 이제 멈췄죠. 예상대로 10월 초에 107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계속 안정화 단계다. 그래서 지금 그 뭐 2년물 그리고 국제유가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안정한데 단지 이제 그 장기물이 고점 돌파하면서 시장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이제 고점을 돌파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원래 예상치는 시장 예상치는 0.3이었는데 0.7이 나왔습니다. 0.7 예상보다 상당히 2배 높게 나왔었죠. 그리고 2009년도 이래 6개월 연속 이렇게 이제 그 상승이 나온 경우가 지금 두 번째거든요.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0.3을 예상했는데 0.7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소매 판매가 지금 계속 늘어났네. 그러다 보면은 아직 경기가 지금 계속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 그럼 다시 또 이제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한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금리 인상 또 연준에서 긴축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고점을 돌파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늘었어요.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감소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택 시장도 열기가 식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감이 작용한 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이미 이제 허가 내줬던 것이 이번 달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주택 착공 건수도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는 증가를 했는데 2021년도부터 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명목 소비는 계속 증가를 했죠. 그동안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근데 미국의 실질 소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실질 소비는 2021년도부터 지금 거의 3년 동안 계속 박스입니다.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죠. 이 명목 소비라는 거 뭐냐면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소비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수치상으로 늘어나게 돼 있죠. 이런 거 약간 어찌 보면 착시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 소비는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하방이 가서 실질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도 뭐 추가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 명목 소비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 작년에 뭐 1,000원 주고 어떤 물건 하나 샀는데 지금 2,000원이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00원이면 2개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개밖에 구입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소매 판매는 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하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다른 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시장 달래기 발언, 소위 말하면 비둘기 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연준 의장이 다소 약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그런 계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자, 2년물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요 1년 정도의 추이를 보시면 전고 돌파하고 나서 제 예상대로 좀 꺾이는 그런 추이인데 10년물이 이제 지난 고점 돌파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이 충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도 1년 그 장기 추이를 보게 되면 금요일 날 이 상단 추세 저항에서 맞고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의 그 모기지 금리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그래서 15년 모기지 금리가 6.92%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7% 가까이 육박했고요. 30년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도 7.63. 얘는 이제 뭐 거의 8% 초반까지도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2005년,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요 고점을 15년, 30년 모기지 금리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고점 돌파 못했거든요. 모기지 금리가 먼저 돌파를 했고, 이게 이제 2000년도 이래 23년 만에 최고치란 얘기죠. 근데 이제 중기 추세 보게 되면 지난주부터는 이 추세 상단에 지금 들어오는 저항선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여기 좀 꺾이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의 또 만기일이었죠. 금요일 날. 예, 만기. 유럽도 만기 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만기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파생시장 쪽에서는 시장이 좀 안정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달, 10월 초에 이제 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 풋옵션 가열 국면을 만들고 급속하게 안정이 됐다가 지수가 이제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지금은 약간 이제 콜옵션 좀 가열 국면이라기보다는 좀 안정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생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뭐 추가적인 반등 내지 하락 여부를 보고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스 지수, 역발상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주봉 기준 했을 때는 지난주 말 기준 했을 때 아직은 이 상단 저항선을 세 번째 저항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 했을 때 장기 이평선인 200주선도 돌파 못했거든요. 여기 엄청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 못한다 그러면 아마 미국 시장도 뭐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미국이 이제 국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그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다 자세하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핑코 액티브 채권 그 ETF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지금 11년 동안의 추세인데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국채 가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예, 그래서 10년물 국채 가격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 보게 되면 아직은 2007년도 8년도 이 저점 여기 쌍바닥 나왔을 때 그 라인까지는 조금 더 자리가 남았어요. 자리가 남았는데 제가 판단 큰날에 한두 번 정도 더 이렇게 민다 그러면 그 라인, 그러니까 최종적인 지지 맥점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라인에 왔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채권은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건 핑코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채권 ETF인데요. 얘도 지금 보면은 장기 지지 맥점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9월달, 10월달 이 저점에서 V자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점까지 아직 안 밀었는데 2012년부터 이어오는 11년 장기 지지 맥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도 반대로 국채 금리는 좀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 아까 그 2년물처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것이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이 특히 코스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 테슬라, 그죠? 그다음에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플하고 이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요 세 종목만 안 빼면 나스닥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지금 그려져 있냐면 이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한 종목만 빼게 된다 그러면 나스닥 전체에서 올라가요. 반대로 한 종목이 상승 나오고 두 종목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나스닥 전체 지금 또 빠져버리죠. 특히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엔비디아는 국내 2차 전지가 지금 시총 상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AI 반도체 칩, 일반 반도체 관련주로서 일단 선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지난 그 8월 달 저점 라인까지 오면서 살짝 아래 보여줬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박스 하단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다른 업종은 제가 봐서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흘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금요일날 코스피는 저점을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깼죠. 물론 이제 거래는 크게 증가 안 했어요. 자, 코스닥은 이제 목요일날 한번 저점을 이탈했고 금요일날은 또 완벽하게 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전전주부터 이제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이제 거래소 코스닥이 지난 10월 10일날 저점이 나오고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상대로 80% 급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간 주간이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쌍바닥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도 중간중간 공개 방송할 때 어떤 말 드렸었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쌍바닥 주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개인분들이 여기서 이제 급하게 4일 연속 손절하고 바로 그냥 뭐 3천억씩 넘게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타이밍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뭐 아쉽게도 일단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머리가 나왔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번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점을 깼습니다만은 저점 보통 보면 이렇게 저점을 완벽하게 깨고 나서 되돌림 반등이 급하게 돌리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 초반까지 조금 더 흔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양시장 다 여기가 이제 머리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역 헤드앤 숄더형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틀 동안 10월 19일하고 그 다음에 20날 여러분들 투자 주체별 그 매매 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 전에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거래소는 한 5천억 정도 현물 들어왔고요. 외인들은 판 게 없습니다. 이틀 동안. 기관 쪽도 4천억인데 그냥 큰 물량 아니고 거래소 쪽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틀 동안 1190억, 한 1200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천억 넘게 다시 한번 코스닥을 순매수했죠. 외국인들도 막 1350억인데 요거는 이제 뭐 에코프로하고 특정 종목에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선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또 이틀 만에 한 만 계약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 계약 정도는 보통 외국인들이 뭐 하루 반나절이면 샀다 팔았다 이제 하는 그런 물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메이저들이 크게 매도한 게 없어요. 매도한 게 없이 지수만 급락을 유도시켰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조금 급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코스닥 현재 구간, 그러니까 직전 고점 800에서 810, 820 요 구간에서 사실은 매수를 이제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와서네. 급하게. 차분하게 좀 분할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예, 그거 아니면은 현재 구간은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요 정도 구간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 전저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이틀 동안 개인들이 또 몇천억 들어온 게 아니고 12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금, 특히 이제 코스닥 목금 저점 깼을 때는 실질적으로 크게 매도한 매도 세력 없이 주가만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래 안 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주말에 미국 달러가 지금 약세 마감했기 때문에 아침에 마이너스 한 5원에서 한 6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개파락 출발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요 20일선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4일날 고점 1363원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이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코스피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달러 환율은 10월 4일날 고점이 나왔었고 코스피는 10월 10일날 저점이 나왔었죠. 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코스피는 저점을 깨버렸어요. 환율을 고점 돌파 못했는데 예,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만약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만약에 그 21선이죠. 21선. 기술적으로 요 21선을 이제 이렇게 이제 깨버린다 그러면 제가 판단컨대 환율이 이제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점이 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 기술적으로 이제 며칠 더 걸리겠죠. 예, 변동성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환율을 보고 이제는 좀 의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고객 특검하고 그 신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지난주 초반에 시장에 그 악성 신용이라든지 뭐 스탁로 물량은 많이 출회가 됐다라 보거든요. 물론 이제 에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지난 그 10월 16일, 17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화까지 고기 에타금이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6조 5천억까지 감소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하고 이게 뭐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금요일 거는 오늘 나오니까 예탁금이 뭐 큰 물량 아닙니다만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고기 예탁금도 지수는 저점을 이제 살짝 깼습니다만 지난 10월 초 저점을 예탁금 여기서 쌍바닥에 나오고 있죠. 쌍바닥. 그러니까 예탁금이 제가 봐서는 현재 구간에서 더 많이 감소하고 그러지 않고 아무튼 목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예탁금 이틀 동안 증가하는 모습이었었고 지수만 뺐지. 그리고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 아마 금요일 날도 신용이 좀 감소했다 보는데 근데 이미 신용이 요 구간에서 한 2조 원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예를 들어서 코스피 저점 깨고 코스닥은 목금 저점을 이탈했습니다마는 지수 하락 대비해서 신용 물량 그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게 오히려 이제 신용도 어찌 보면 고기 예탁금처럼 좀 쌍바닥을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 하락 대비해 가지고 특히 신용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0월 그 10일까지 시장에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양시장도 2조 원 넘게 나왔거든요. 요 구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점을 이탈을 했으나 다른 지표는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좀 문제였죠. 예, 저도 지금 금융당국이 조금 좀 답답한데 왜냐하면 지금 5월달에 뭐 SG 사태 터졌었고요. 그 중간에 또 6월달인가요? 뭐 대한방지가고 다른 또 제2의 SD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랬죠. 영풍돼지 사태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리 이제 그 SG 사태가 관련 사태가 두 번 이상 터졌으면 어느 정도 금융당국에서도 이미 알았을 텐데 꺾이고 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번에도. 그 영풍돼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사 보시면 미수금이 5천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이터상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20일까지 금요일까지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8하고 19일날 보시면 이 반대 매매를 보세요. 저도 지금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SG 사태 때도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반대 매매가 10월 18일날 수요일날 2,200억 그리고 19일날 목요일날 2,480억 이틀 동안 뭐 4,7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뭐 400% 급등했고 목요일날은 거의 막 90% 급등이 나왔어요. 아마 금요일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수급이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가 받쳐주는 세력이 없는데, 그죠? 다들 눈치 보고 있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안개수 장세에서 이렇게 반대매매 나와버리면 시장 충격 안 주겠어요? 거기다 이제 위탁 매매 미수금도 보십시오. 이틀 동안 18일날 19일날 미수금도 제가 데이터 뽑고 아마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키움증권이 계좌겠죠. 5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영풍재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목. 영풍재질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일단은 그 담보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네들이 영풍재지 한 종목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약한 그런 구간에서 툭 던져버리면 같이 다른 개인들도 덩달아 매도를 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을 툭 깨버리는 거예요. 매물 공백 구간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지난주에 일단 발생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도. 그게 일단 대부분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이 지수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아카데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차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에 이제 피보나치 50% 구간이죠. 이 코스피입니다. 핵심 노구, 핵심 추세도거든요. 8월 1일날 여기서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 지지선에서 반등 성공,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N자로 밀었는데 여기 이제 50%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코스피가 이틀 동안 80포인트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보통 이제 80포인트, 그러니까 한 2, 30포인트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거든요, 보통. 근데 반등을 줄 때 코스피가 이틀 동안 50% 이탈했다가 여기서 강하게 이제 거의 이틀 동안 80포인트 급등이 나오면 어지간하면 이제 이 그 전저점을 다시 안 깹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듯이 이번 주까지 이렇게 쌍바닥을 주고 이렇게 터닝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뭐 지난주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61.8 그러니까 이 레인지 안에까지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술적 보시면 코스피가 피보나치 61.8이면서 여기가 작년 9월 달부터 이어왔던 이 하단, 여기는 매물 공백존이죠. 밀었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그 라인까지 밀고 여기서 이제 아래꼬리 살짝 주고 종가에 아래꼬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요 61.8이 가장 강한 지지 구간이거든요. 올라갈 때도 61.8이 강한 저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만 크게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50% 구간을 이탈했다가 강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38.2까지. 그죠? 근데 50% 구간을 목요일날 이탈하고 금요일날 61.8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정확히 61.8에서 아래꼬리 작업한 겁니다. 이 자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 작년 10월달 저점, 여기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니까 여기서 터닝 나오고 세 번째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만약에요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마지막 맥점이다 보는데, 만약에 이 라인마저 이탈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7, 8.6까지 이제 보는 건데, 이 자리는 절대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로 보는데, 혹여라도 한 번 더 밀어서 2300 초반까지 민다 그러면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배팅도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흔든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제 버텨 오신 분들은, 단기 자금이 아니신 분들은 어금니를 꽉 깨무시고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연말까지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최고점까지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코스피가 금요일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400까지 깨고 2375까지 밀었는데 하방의 눈보다는 상방의 눈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좀 중장기 회사 괜찮은 종목군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주 중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들어갑니다. 일단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주가 하방 경직 및 확보가 중요하다. 반등 나오면 더 중요하고요. 이거 체크하시고,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 여부, 2년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나왔다 봅니다. 이미 안정화됐고 10년물도 이번 주부터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자. 요거만 안정화되게 되면 시장은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코스닥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매수해도 되는데 성급한 매매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기와 중기 철저하게 지난주 초반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구분하시고, 아울러서 영풍재지 관련 요 물량이 지금 미수금 반대 매매가 지난주 목금, 수목금 5천억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주 초반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수급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많이 나왔다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신용, 그 다음에 뭐 증권 담보 대출, 그것도 한 2조 원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제 악성 매물이 이미 이제 해소가 됐다, 시장에서 소화를 했다 볼 수 있어서 주 초반에 이 물량 때문에 뭐 개별주라든지 전체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좀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 목금 앞서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외인하고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들 선물 좀 한 10,000계약 정도 입금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스켓 물량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현물에서는 매도한 게 없어요. 지수만 빠졌을 뿐이지. 추가적인 매도는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손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수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요 수급을 좀 체크를 하자.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매도도 안 한다 그러면 개인도 매도 안 하고 기관도 매도 안 하고 외국인도 매도 안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현물 쪽에서는. 그럼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전체의 전략은 단기 자금이 아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손절은 지금 현재 구간에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금니 꽉 깨무십시오. 절대 자제하시고 지수 이제 반등을 기다리시고 뭐 종목별로도 뭐 개별주는 최소한 30% 이상, 뭐 중대형주는 뭐 5내에 10%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때 물량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고 4분기 마지막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가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하방 쪽의 룸보다는 상방 쪽의 룸이 많이 크게 남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다소의 조금 변동성이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지 마시고 시장 반등을 기다리시고 뭐 중기 물량은 뭐 하반기까지 그대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전략은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3시 40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